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정말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하고 있던 공무원 40대 공무원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그 시신이 해상에서 불태워졌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소식에 청와대에서는 지금 12시 보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고 이른바 사후 약방문, 이른바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그런 행태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군 서욱 국방부 장관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오늘 군은 조금 전에도 보니까 보면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잦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북한군이 월북할 의사를 듣고도 해상에서 경비정에서 해상에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근데 월북 의사라고 그 공무원, 그 주변 동료들 말에 의하면은 40대 평범한 가장, 두 아이의 가장인 그 사람이 할 일 없다고 대한민국 공무원 천국인 이 대한민국 버리고 북한 갑니까? 무슨 근거로 군은 그 공무원이 잦은 월북을 했다고 판단하는지, 이건 뭐냐 하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21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1일부터 시신이 불태워진 것을 그 대한민국 군이 목격했다는 화요일 22일 밤 10시까지 그 시간에 제대로 무언가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사태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은폐하려는 그러한 냄새가 너무나 물씬 풍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이 23일,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 1시에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고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갖다가 주장했다면은 이거는 이적행위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적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제 23일 오후에 보면 군순회, 이번에 새로이 보직을 받고 진급한 그 장성들에 대한 보직 신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아무런 긴장감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태가 보도된 이후에 보면 청와대는 호들갑을 떨면서 오늘 12시에 NSC를 열었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묻습니다.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첫 보고를 받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어떠한 지시를 갖다가 전파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것을 갖다가 관계기관에게 전파했는지, 우리가 세월호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바와 같이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그걸 밝혀야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수요일 23일 새벽 1시 반에 미리 녹화했다고는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그것도 종전선언, 미국의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흔한 얘기로 어디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느냐 하는 그런 총회 연설을 갖다가 이것의 흔한 얘기로 여기 흠집이 날까봐 그 사태를 알면서도 은폐했는지, 또 그런 사태 때문에 군에서는 청와대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대통령이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거 보면 미리 녹화한 거 그거 다시 녹화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거 내보내고 이건 뭉개라고 지시한 것인지, 이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건을 갖다 보도하는 제도권 언론의 기본적 논조는 뭐냐 하니까 군과 정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간 비틀어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는 참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 오늘도 보면 군은 백브리핑을 통해서 북한군이 월북 의사를 그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듣고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 그림은 이 구명조끼를 입은 공무원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에서 바다로 들어갔고, 이건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36시간이군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26시간 내지 한 32시간 정도 바다에서 표류를 한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어떤 부유물에 탑승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이 나름대로 만안경으로 관측을 멀리서 했겠죠. 어떤 부유물에 탑승을 한 상태에서 북한의 이제 경비선이 다가와서 뭔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한 정황을 입수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은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밝혀진 게 22일 화요일날 오후 3시 반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저녁 9시 40분에 사살됩니다. 피살되죠. 그러면 6시간 동안 물론 NLL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거기에서 6시간 동안 뭔가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걸 다 들었습니까? 우리 군? 실제 이 공무원이 저 의거 입국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 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군은 자기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절대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얼빠진 놈들이 아니라면 북한군도 만약에 진짜 김정은 동지 만세, 김정은 장군님 밑에서 살고 싶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 공무원입니다 하는데 그거 갖다가 사살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잡아다가 뭔가 이용 가치가 있는지 격리해서 아무리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 공무원은 이것도 제 순수의 짐작입니다만은 거기서 북한 경비정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표류해서 여기까지 왔다. 자, 나를 갖다가 빨리 남쪽으로 송환시켜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피살당했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의거 입국하겠다. 김정은 장군님 만세. 김정일 동지 만세. 라고 이야기하는데 멀쩡하게 쏴주길 그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참 천인공노할 것은 사실은 이 북한 군도 천인공노할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고 월북 의사를 듣고 6시간 동안 그 사살되는 동안 뭐 했습니까?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21일 월요일날 새벽 이제 4인 1조로 이렇게 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한답니다. 오전에 새벽 1시 35분경에 조타실에 있다가 당직을 서고 있다가 나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가고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동료들은 어떠한 긴장감도 없었어요. 이건 뭐냐니까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은 제가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 새벽 1시 반 정도에 조타실에서 나갔다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나갔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기 위해서 나갔겠습니다. 나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시간이 지난 11시 35분경에 이제 이 사람이 없구나. 점심시간인데 발견하고 내부를 갖다가 막 이리저리 수색을 해보니까 슬리퍼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른바 실족을 해서 밖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걸 갖다 실족해서 떨어졌다고 봐야지 그 새벽 1시 반부터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족한 그 시간이 거기에서
거기에서 무려 여기도 나옵니다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떨어진 데서 저기 북방 한계서까지 무려 13km입니다. 뭐 이 공무원이 무슨 조원이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도 소연평도 대연평도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해병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의거 입국할 거라면 거기서 소연평도 대연평도 그야말로 군이 삼엄하게 경비소가 있는데 거기서 헤엄쳐 간단 말입니까? 구명조끼 입고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21일 월요일 날 12시 51분경에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해경에 신고를 했고 해경은 자기들이 관할할 수 있는 수역이 얼마 안 되니까 아마 군에도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군은 대충 월요일 날 오후 1시경부터 그 다음날 26시간이 지난 화요일 날 오후 3시 반 구명조끼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이라는 게 올라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탑승한 그 정황을 입수한 게 20일 화요일 날 3시 반이면 무려 26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26시간 동안 군은 제대로 못 찾았다 칩시다. 그리고 그 오후 3시 반부터 사살되던 저녁 9시 40분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그 사람이 북한 경비정에서 어떤 일들 당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은 응당 이 순간에는 최소한 군도 바보가 아니라면은 나름대로 선상을 지휘 계통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했을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건 밝혀야 됩니다. 청와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수요일날 1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 버젓이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유엔 총회 연설을 갖다가 녹화한 겁니다만 틀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이번 건은 물론 돌아가신 40대 그 아이 둘 달린 그 공무원분 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두 가지. 첫째, 군은 함부로 이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라고 판단하거나 월북 의사를 듣고도 북한군이 해상에서 총격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거야말로 조직적 은폐고 조직적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앞으로 여러 형태 국정감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국정조사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이게 보다 중요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타실에서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좋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실족해서 그냥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고 안 했다 치십시다. 그러나 최소한 22일 화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하여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경비정 앞에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을 갖다 군이 파악하고 정황을 입수하고도 군이 보고를 안 한 것인지 군이 보고를 해서 국가안보실에서 그 상황을 알고 대통령한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서 이것을 뭉개한 것인지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로 핫 이슈는 이게 무슨 을미사변도 아니고 옛날 보면 저기 19세기 말에 일본 낭인들이 외적들이 보면 우리 명성하고 민비를 갖다가 시해하고 시신을 갖다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경자사변입니다. 경자년에 지금 멀쩡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저쪽 떠내려갔으면 잘 구출해갖고 돌려보낼 생각을 안하고 북한군은 쏴서 피살하고 그 시신을 갖다가 육지에 옮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부유물 위에서 휘발유 뿌려서 태운 겁니다. 그 사정을 갖다가 그 사살한 것을 안 것이 화요일날 9시 40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살한 게 22일 저녁 9시 40분에 사살했고요. 저녁 10시 11분에 그 시신을 불태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 피격 추정 위치 미상의 불빛이라는 게 뭐냐니까 바로 시신 불태운 겁니다. 등산로 아래. 그러면 이런 정황을 갖다가 군에서 보고 안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청와대.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저녁 1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갖다가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 표현대로 이 사건을 뭉갠 것이다. 이거는 세월호는 저리 가랍니다. 세월호는 다 해봐도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털면은 무궁무진한 것이 나올 겁니다. 이번 2020년 국정감사 반드시 이 부분 짚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지시했으며 그 지시는 몇 차례에서 걸쳐 지시했고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될 겁니다.